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딸처럼 키운 두 동생들과 시댁 집안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저도 인생 경험이 한참 부족한지라 이곳에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놓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집안의 허락하에 저는 동생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남편도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시는 바람에 두 동생을 저 혼자 키워오며 살아왔었고, 남편과 결혼할 당시 동생들이 아직 학생이었던지라 시댁 집안에서도 한 집에서 지내는 걸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할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제 두 동생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하다 보니 짐스럽게 느껴지셨겠죠. 그래도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이어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었어요. 동생들도 남편을 잘 따랐었죠. 시모는 동생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크게 건드는 일은 없었지만 하나 둘 성인이 되면서부터 대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회사까지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길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너희 회사까지 찾아왔겠니? 내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네가 그만큼 끼고 살았으면 된 거지. 성인이 됐는데도 왜 내보내지 않고 있는 거지? 어머님, 그건 제가 저번에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알겠다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동생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독립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치 않아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까지 함께 지낸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 하시려고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저 지금 많이 바쁘고 눈치 보여서 빨리 가봐야 해요. 내가 이 말만 하려고 왔겠니?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어떻게 된 게 소식이 전혀 없어?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야? 애 가질 생각이 전혀 없는 거니? 결혼해서 시애미가 원하는 건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는데 내 속이 안 터지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은 너한테 정신 팔려서 엄마 말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시킨 거 아니다. 뭐든지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지금까지 양보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나도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소식 하나 던져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저희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일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애들이 너희 집에 축 치고 있으니까 애도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애를 가지면 네가 신경 써줘야 하는 동생들한테 소홀해질까 봐 애를 가지지 못하는 거잖아. 내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 그이랑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조만간 어머님께 답을 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어쩌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 그 전에 아들이 하도 좋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줬다만 지금 생각해봐도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 같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둘러 애들 독립시키고 애 가지는 데만 집중하거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나처럼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겠니? 시모는 제 동생들을 너무 싫어했었어요.
항상 얼굴만 보면 최대한 빨리 동생들을 독립시키라는 말만 늘어놓으셨죠. 동생들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회사 일이 바쁜데도 찾아오셔서는 나중에 해도 될 말들을 쉬지 않고 풀어놓으셨고, 사무실에서는 저를 찾고 있는지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돌아갈 생각이 없으셨는지 먼저 일어났다고 갑자기 회사에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좋게 설명해서는 대화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회사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자 잠시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를 그 자리에 두고 회사로 돌아왔다는 게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모와 어떤 상황이었는지 듣지도 않고 시모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 하나로 소리부터 지른 남편 때문에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연락을 취한 뒤 집에는 동생들이 있어서 동네 근처에서 따로 만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내가 대충 설명했잖아. 나중에 얘기해도 될 말들을 굳이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나를 불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나 때문이라는 거야? 당신도 동생들이 학생이라 성인이 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기로 약속했었잖아. 그래서 그동안 내가 시댁 집안에 못한 적 있었어? 서운한 마음 수도 없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불만 표한 적 없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어머님 한마디에 나한테 전화해서 화부터 내는 거야? 어머님이 애는 언제 가질 거냐는데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데? 차마 내 입으로 어머님한테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대신 얘기해.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야?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처제들과 한 집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 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이 턱턱 막힌다고.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내 공간도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애들 자리 잡을 수 있게 돈 모으고 있는데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무작정 밖으로 내보내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 애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어머님한테 내가 왜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처제들이 내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건 감수해야지. 나도 배려해줬으니까 당신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봐. 그래봤자 어차피 다 밝혀질 일인데 시간을 끈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없잖아.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님이 집에 들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나도 이제 어머님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많이 지쳤다고. 당신이 얘기 못하면 내가 할게.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어떻게 엄마한테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한마디 꺼내는 순간 집안 풍비박산 난다. 무조건 끝까지 비밀로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당신이 아까 자리에 없어서 그때의 상황을 잘 모르나 본데 어머님 눈빛이 벌써 내 머리채를 수십 번 잡고 패대기 치셨다고. 저희도 아이를 바랬었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제 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남편의 몸 상태를 검사하게 되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무정자증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면서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손주를 안겨줄 수 없다는 현실이 남편에겐 절망이었고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계속해서 손주를 원하시면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손주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표현하셨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숨기길 원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동생들 문제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오해가 점점 커지게 되는 요인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남편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네요. 뭐라고?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고? 언제부터였는데? 결혼하고 저희도 얼마 뒤에 검사 결과로 알게 된 거였어요. 어머님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실까봐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엄마가 하도 손주 타령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이 놀라셨죠? 내 아들은 원래 어디 하나 문제없이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무정자증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들, 너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니? 몸에 변화가 왔다는 건 그동안 삶이 힘들었다는 거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건 다 너 때문인 것 같다. 네가 동생들과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부터 내 아들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정자증이 된 거라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식으로 엮으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산부인과에서 설명하기론 무정자증은 선천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제 동생들과 함께 지낸 건 연관성이 없으니 이상하게 엮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선천인지 후천인지 어떻게 알아? 확인해 봤어?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반대한 건데 끝까지 우기고 결혼하더니만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어? 안 되겠다. 내일 당장 애들 짐 싸서 내보내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혹시 아니, 쟤들이 나가버리면 마음이 편해져서 무정자증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애들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저희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언니, 우리 먼저 일어날 테니까 나중에 집에서 마저 대화하도록 하자. 동생들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시모는 제 동생들을 향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었네요. 이대로 가다간 큰 문제라도 생길 것 같아 동생들을 하루빨리 독립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조용한 곳에서 추가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는 건데? 당신 정말 이기적인 것 같다. 내가 무정자증인 거 비밀로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걸 꼭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야 하는 거야? 저쟤들한테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알아?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그런데 내가
대출을 내서 독립하는데 도와달라고? 당신도 아까 상황을 봤잖아. 임신 못하는 이유를 우리 동생들 탓을 하면서 어머님께서 대놓고 뭐라 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어차피 진실은 아셔야 되는 거였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도 지원을 많이 안 해줘서 어느 정도만 도와달라는 거야. 그냥 동생들 둘이 사는데 적당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애들도 이제 성인이 돼서 돈벌이 하면 당신이 도와준 대출은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들 애들한테 대출 받게 하고 싶지 않아. 부부로서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잖아. 우리가 부부라고? 언제부터였는데? 나는 너희들을 무상으로 데리고 산 걸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대출은 꿈도 꾸지 마.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터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며 남편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도와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결국 저 혼자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네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동생들이 전부 다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대로 나가서 뭐 어쩌자는 건데? 언니가 최대한 빨리 집을 알아볼 테니까 일단 진정들 해. 언니, 우리도 이제 눈칫밥 먹으면서 못 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미 결정했으니까 일단 나가도록 할게. 형부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하다고. 우리도 여기 편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 매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우리가 돈 모아서 조금씩 키워나가면 되니까 언니는 언니 인생 살아. 우리도 이제 성인이잖아. 갓 20살, 21살 된 너희들이 뭘 어쩌겠다는 건데. 제발 애처럼 굴지 마. 지금은 내가 너희들 아빠이자 엄마인 거야. 최대한 빨리 대출받아서 안정적인 공간 마련해 줄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생각 좀 해보자. 너희들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언니는 중간에서 더는 버티지 못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며칠만 더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자. 언니, 그냥 우리끼리만 살면 안 될까? 지금 언니도 행복한 거 아니잖아. 매일 보는 얼굴에 웃음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빠,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우리도 정말 행복했었을 텐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 언니가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간이 너무 늦었다. 방에 들어가 쉬어. 두 동생들도 그동안 많이 지쳐 있었는지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암흑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 하루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제 선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내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동생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고 저희 집과 거리도 가까운 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며칠 뒤 둘째 동생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생들을 불러 점심을 사준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길래 처음 있는 상황인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말에 그래도 일단 어른이 먼저 전화를 했고 시모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미안해 하셔서 동생들에게 밥 한 끼 사주려는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가보라며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식당의 위치를 전송받아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제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해 서둘러 부동산에서 볼일을 끝낸 뒤에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동생들의 표정도 상당히 안 좋아 보여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숨죽여 근처에 자리를 잡아 시모와 동생이 앉아있는 자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모가 하는 말들을 전부 듣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돈 처녀들이 그래도 우리 집안에 도움을 받고 자랐으면 그만큼 베풀어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 그러니 쓸데없이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 어차피 사회 나가봤자 뭐 먹고 살 건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아니면 식당에서 설거지 할 거야? 안 봐도 비디오인데 내가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 앞에 계신 분들이 비록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체력은 좋으신 분들이다. 한 가지 흠이라면 한 번씩 이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셔. 솔직히 요즘에 그런 거 크게 상관없잖아. 초면이니까 행동 똑바로 하고. 그럼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테니까 좋은 만남 가지도록 해요. 먼 길 오셨을 텐데 잘 좀 부탁드려요. 시모는 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는 건 하나의 미끼였을 뿐 선자리를 주선한 거였어요. 남자분들 나이가 딱 봐도 40 후반은 되어 보였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저는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네요. 동생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반대편에 앉은 남자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런 자리를 처음 겪어보는 동생들을 보며 귀엽다고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매장 밖으로 나가더니 뭐가 그리 즐거운지 얼굴에 꽃이 피어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었네요. 이런 시모의 행동에 화가 치민 저는 급하게 시모를 뒤따라가 큰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온 걸 보고 살짝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한 채 입을 여셨습니다. 쓸데없는 잔소리 할 거면 당장 돌아가거라. 사돈 처녀들 선자리까지 봐주는 시모가 어디 있니?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잘 되길 빌도록 해라. 나이만 많은 것뿐이지 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이혼 한번 한 거? 그런 건 흠도 아니야. 너도 솔직히 동생들이 짐처럼 느껴지고 있었잖아. 애들도 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라 지금의 현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 된 것도 전부 다 저 애들 때문이고 그동안 내 아들 집에서 무상으로 지내고 있었으니 그만한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 대신 혹 떼어줬으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애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밥 한 끼 사주신다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 뿐이잖아요. 지금 그이도 제 전화 한 통 안 받고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 됐어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머님까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들에게 막대하시는 거냐고요? 걔가 왜 집에 안 들어가겠어? 같이 생활하지 않는 나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 아들은 오죽하겠니?
그리고 지금 네 입으로 이혼이라고 했어? 네가 이혼하면 갈 데는 있고? 내 아들이 지금까지 너희를 무상으로 데리고 살아줬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결혼 성사시키거라. 중간에 끼어들기만 해봐. 그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무조건 이 결혼 성사시키고 우리한테 받았던 만큼 보상해줘야 할 거야. 어차피 손주도 못 보는데 물질이라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 쟤들 벌써 짝이 정해졌나 본데? 각자 한 명씩 팔짱 끼면서 나오고 있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 사람들한테서 안 떨어져? 언니 눈에 피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왜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재력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할 수 있겠어. 오늘 우리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언니도 이제 우리한테 그만 신경 꺼. 동생들은 나이 많은 남자들의 팔짱을 끼고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동생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미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시몬은 지긋지긋했던 혹을 한 번에 2개나 떼어냈다며 고소해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시모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고 말았네요. 그런데 시모는 달려드는 저를 강하게 밀쳐낸 뒤에 나중에 감사해 할 거라며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캐리어를 보고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고작 동생들의 짐은 캐리어 하나가 끝이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만 많았다면 부족함 없이 키웠을 텐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동생들까지 놓쳐버린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동생들을 보자마자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동생들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대응을 했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동생들에게 모든 설명을 듣게 된 저는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사람들과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며 저에게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동생들은 분위기가 안 좋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네요. 벌써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건 모두 적어놓은 상태였어요. 저만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였죠. 한참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저와 사는 인생이 지긋지긋하다고 이혼을 원했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하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실망을 했고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남편의 행동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저에 대한 마음을 이미 버려버린 남편을 저 또한 미련하게 상황을 이끌며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서류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아닌 남이 되고 말았네요. 시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동생들이 선자리에 나온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될 거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돌발 행동은 시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었죠. 아들,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일을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아직 이혼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며칠 남았잖아. 당장 가서 처리하고 오거라. 그 사람들이 재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너희 집안 사정 전부 얘기하면서 동정파리에서 겨우 선자리 주선한 건데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굴러 들어온 돈들을 아들리가 지금 발로 걷어찬 꼴이라고. 며느리 너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가서 취소하고 오도록 해라. 아니요. 저도 이 사람이랑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머님과 이 사람한테 그동안 받았던 상처만 생각하면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겐 앞으로의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제 둘째 동생이 어머님 덕분에 결혼 성사돼서 전달해 주라고 했어요. 얼굴은 뵙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청첩장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참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소개해준 남자랑 제 동생이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분이서 친구분이셨던 거 모르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제 동생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결정하게 됐는지도 어머님은 모르시죠? 재력이 있는 분들이 정신 나갔다고 한 푼도 없는 제 동생과 결혼하겠어요? 단지 젊다는 이유 하나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할까요? 선자리 나왔던 한 사람이 제 둘째 동생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저희 집안 사정 때문이었어요. 어렸을 적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던 그 힘든 순간들과 경험들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동생과 결혼하는 그분이 대장암 말기래요. 그분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엄마가 어렸을 적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정과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선자리에 나온 목적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저와 어머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상황을 알려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산을 갈취할 방법을 모색할 게 뻔해서 그때 당시 제 동생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시모는 제가 한 말에 그 자리에서 산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시모가 소개해준 두 사람은 서로 친구였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던 중에 저희 가족의 사정을 알고 비슷한 환경이라 접근을 한 거였어요. 주변에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어서 딸만 남겨지게 될 안타까운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좋은 엄마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남자는 혼자 나가는 것보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함께 결정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한 거였죠. 그렇게 시모가 자리를 뜨고 동생들은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었네요. 동생들의 삶이 그 남자의 딸과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필 남자는 대장암 말기라 진심을 다해 키워줄 딸의 엄마가 필요했던 거고 둘째 동생이 그 길을 자처하게 된 거였죠. 두 사람이 비록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서로의 마음은 진심이 통했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서둘러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남편과 다시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어요. 이혼 취소 기간이 며칠 남았지만 제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둘째 동생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고 그 딸의 엄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내 동생도 함께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단지 서로의 아픔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정심으로 둘째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앞으로의 인생에 본인의 삶이 없는 거라 걱정이 될 뿐이네요. 인생 선배이신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 남자분의 딸이 벌써 둘째 동생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너무 잘 따르는 게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신중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빠져나온 것만도 다행이라며 두 번 다시 엮이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람들이 한 식구였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네요. 저는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였고 밑에 2명의 동서가 있었죠. 그런데 저 혼자 시댁 생활을 할 때의 대우와 시동생들이 결혼을 해서 시모는 2명의 며느리를 두게 되자 언제부터인가 저는 대우 자체를 해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두 동서의 집안은 꽤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시모의 양손은 선물로 가득했었습니다. 두 동서가 시집 올 때도 억대 혼수를 해왔었고 시모의 입은 찢어졌었죠. 둘째 시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었고 둘째 동서의 소개로 셋째 시동생까지 결혼을 하게 된 터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그런지 두 동서는 상당히 친했었어요. 그래서인진 몰라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저를 따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시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남편이 시댁에서 살길 원했었어요.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지만 집에서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새로 살림을 꾸리길 원하지 않았었어요.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었고 저는 친정 부모님들도 오래전의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 판단했었죠. 그래서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고 북적거리며 사람 사는 느낌이 들어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며 결혼 생활을 보냈었는데 동서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제 삶은 바뀌게 되었죠. 처음에 둘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먼저 며느리로 들어온 만큼 집안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며 시댁에 올 때만도 집안일을 같이 거들어주길 바랬었어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었죠. 그런데 셋째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항상 저에게 살갑게 웃던 둘째 동서가 친분이 있는 셋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저를 따돌리며 시모와의 갈등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둘째 동서가 시댁 집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완만하게 지내는 걸 원했었기 때문에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 동서의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지나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며 불화를 키우게 되었네요.
둘째 동서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내가 좋게 얘기했잖아. 그래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라고. 그동안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게 힘들었어도 묵묵히 해왔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 동서네가 결혼하면서 입이 더 늘어난 만큼 혼자서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할머님 병시중 좀 들고 있을 때 저녁 준비 좀 하고 있으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저는 요리에 워낙 관심이 없어서 칼을 잡고 싶지 않아요. 오늘 네일 받고 왔는데 제 고운 손에 흠집이 나잖아요. 그냥 나가서 대충 한 끼 때우면 되는 거지. 굳이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님은 매일 음식하는 거 귀찮지도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 집에서 해먹는 게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셨어요. 제가 살 테니까 이러지 말고 나가서 먹어요. 동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었잖아. 할머님께서 거동도 못 하시고 누워만 계시니까 외부 음식은 소화가 안 돼서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내 말 못 들었어? 그랬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도 어떻게 맨날 집에서 풀만 뜯고 살아요? 그럼 형님은 그냥 집에서 드세요. 저도 밖에 나가서 먹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전부 다 큰형님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설거지도 형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머님도 나가서 먹는 거 좋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럼 나갈 준비할게요. 그럼 형님도 나오실 거죠? 어차피 할머님 많이 드시지도 못하시고 한 끼 굶는다고 세상 떠나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얼른 옷 챙겨 입으세요. 더 늦어지기 전에 서둘러 나가야죠. 어머님, 저희 나가서 외식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거 잘 됐네. 나도 맨날 집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거 불만이었거든. 그런데 처음보다 식당에 갈 건 아니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사람은 집에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얘 첫째야. 그냥 너는 남는 게 좋겠다. 주방에 벌려놓은 것도 있고 어머님 식사도 챙겨드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너는 집에 남아 있거라. 시댁 식구들과 동서들은 외식하자는 말에 모두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모의 뒤를 따라 나서려고 신발을 신고 있길래 남편에게 외식하고 올 거냐고 물어보니 본인도 집밥은 먹고 싶지 않다며 술이나 한잔하고 오겠다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시끌벅적했던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저는 안중에도 없었네요. 어차피 할머님을 챙겨드려야 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한 뒤에 누워 계신 할머님을 일으켜드리고 간단하게 준비한 저녁 식사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한술 떠드렸어요. 밖의 상황을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하시길래 제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훨씬 속 편하다며 웃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님 식사를 끝낸 후 집에서 애들까지 저녁을 먹인 뒤 씻기고 재우고 그제서야 한숨 돌리려 소파에 앉아 쉬려고 하는데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렸는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댁 식구들과 동서들이 줄지어 들어왔네요. 다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많이 취해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서가 소파에 털썩 앉아 저에게 술 좀 깨게 꿀물 좀 타오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만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노려보신다. 꿀물 하나 타주는 게 그렇게 서운했어요? 어머님, 이거 어쩌죠? 저희는 외식하고 왔는데 형님은 집안일에서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꿀물 하나 타달라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저를 노려보고 있네요. 그래도 너는 멀쩡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나도 목이 타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왕 하는 거 애들 거 전부 준비해서 내오거라. 그리고 우리는 가족 아니니? 서로가 상황에 맞게 움직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서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둘째랑 셋째 며느리가 너랑 같아? 애들은 손님이나 마찬가지잖아. 멀리서 왔으니까 당연히 대접해줘야지. 내가 항상 얘기했지. 큰애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딸이랑 며느리는 다른 거다. 우리가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시애미 마음을 모르는 거야? 옛날에는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더니만 밑에 동서 들어왔다고 벌써부터 일 시켜 먹을 생각만 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집안 불화만 만드는 거야. 네가 한 번이라도 움직이면 그게 집안을 화목하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말거라. 그러니까 얼른 가서 꿀물 좀 내오거라. 애들 속 다 뒤집어지겠다. 너희들이 이해해라. 요즘 큰애가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러고 보니 형님은 아무 조건 없이 어머님 집에 그냥 들어와 얹혀 사는 거 아니에요? 몸만 들어와서 편하게 살고 있다면서요. 제가 술김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어머님한테 명품 혼수 넣어드리느라 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형님은 어머님이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혼수품도 안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는 혼수를 명품으로 해드려서 거의 억대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으면 한마디 해보시죠. 제가 형님이었다면 어머님이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할 것 같네요. 그냥 입만 닫고 있었어도 쓸데없는 말은 듣지는 않지.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엄마, 저는 그냥 먼저 들어가 잘게요. 왜 들어가? 그네가 꿀물 타주는 거 먹고 들어가라. 아침에 일어나면 속 뒤집어진다. 얘, 뭐하고 있어? 빨리 움직이지 않고. 두 동서가 시집 올 때 억대의 명품 혼수를 해왔다며 시댁에 올 때마다 그에 맞는 대접을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딸이지 무상으로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들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 꿀물을 타서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다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에 저도 지친 몸을 이끌며 눈을 붙이려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남편이 베개랑 이불을 저에게 던져주면서 다른 데서 자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제 얼굴에 베개와 이불을 던진 건 상상도 못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리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해도 아내한테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거였죠. 그런데 너무 늦은 저녁이었고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나중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굳게 닫힌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기에는 저 또한 상처가 컸기 때문에 베개와 이불을 들고 할머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래도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대해주신 할머님은 옆자리를 내어주셨고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에 항상 고마워해 주셨어요. 거실에서의 상황을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저에게 많은 위로의 말을 해주셨고 할머님과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집안이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시모가 할머님과 제가 자고 있는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저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잠도 덜 깬 상태로 몸을 일으켰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남편과 저를 결혼시킨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아침부터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너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아침 준비 안 하니? 애들 속 쓰린다고 난린데 눈치껏 행동해서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일어나 해장국이라도 준비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시애미보다 늦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너는 왜 여기에서 자고 있는 거야? 하는 꼴이 이 모양이니 내 아들이 너를 좋아하겠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제발 잘 좀 하자. 내 입에서 험한 말 안 나오게 알아서 움직이면 아무 일 없는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한 번도 욕을 안 먹는 날이 없어? 애들 곧 나가야 한다니까 서둘러 해장국 만들고 밥 한 술이라도 뜨게 하고 보내거라. 맨날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하지. 왜 잘 자고 있는 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어제 너희들 술 먹고 들어와서 늦게까지 수발든 거 몰라? 얘가 가정부도 아니고 똑같이 며느리인데 왜 차별을 주는 건데? 술 먹고 들어온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거야? 어디서 지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앞에서 소리를 질러? 내가 조금만 기력이 있었더라도 너는 벌써 머리채 뜯겼어. 아직까지 이분 살아 계신 것 보니 세상 떠날 날 아직 한참 멀었나 봐요. 어머님도 첫째한테 수발받고 살고 계시면서 저한테 큰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시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계세요. 한 번만 더 제 일에 참견하신다면 그냥 밖으로 내쫓아 버릴 거예요. 시모는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저에게 소리치며 해장국을 서둘러 준비하길 원했고 저는 험악해진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을 준비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내밀고 방에서 나온 시동생 내외들은 자연스럽게 밥상에 앉아 타들어가는 속을 해장국으로 달랬습니다. 남편도 전날에 저에게 했던 행동은 기억도 나지 않는지 해장국을 들이켰고 단 한 사람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따돌림이라곤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던 제가 집안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둘째 동서는 어느 정도 배가 찼는지 시모에게 조만간 여행 한번 가자며 대화를 시작했고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두 동서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팔도 유람 여행? 전국을 돌아다니는 여행을 말하는 거니?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겠어? 나는 언제나 가능하지.
그래서 한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집에 안 계셔도 상관없으신 거죠? 신경 쓰이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내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어? 첫째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나는 그냥 여행만 즐기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언제 출발하는데? 다음 주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어제 말씀드리려 했는데 워낙 정신없어서 잠깐 까먹고 있었네요. 그럼 예정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형님이 집에 계시니까 어머님은 저희랑 편하게 여행 다녀오시면 되겠어요. 큰 아주버님도 중간에 한번 오실 수 있으시죠? 주말 같을 때 모이면 좋잖아요. 저희는 어머님이랑 먼저 여행하고 있을 테니 아주버님은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 들리세요. 맨날 회사 집 반복하는 것도 지겹잖아요. 이런 게 추억이라고요. 아주버님도 신경 쓸 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동생들도 주말에 모이기로 했는데 형인 제가 빠지면 되겠어요. 금요일 회사 일 끝나자마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첫째 너는 어차피 애들도 있고 어머님 평수발도 들어야 하니 그냥 집에 있는 게 속 편할 거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 잘 지키고 있거라. 우리가 없는 게 너도 어떻게 보면 휴가 아니니? 이럴 때 쉬지 언제 쉬겠어?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아주 좋겠다. 그러고 보니 제가 형님한테 휴가를 주게 됐네요. 저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동서가 어디 있어요? 두 동서는 시모를 모시고 15일간의 긴 여행 계획을 세운 상태였어요. 제가 시댁에서 살림을 하고 있으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며 서둘러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두 동서들과 팔도 유람 여행을 떠나셨고,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시할머니 병시중을 들며 애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길래 그래도 남편이라고 걱정이 돼서 틈틈이 전화한 순간 누군가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온몸에 털이 서고 말았습니다. 주변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남자들과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수화기를 통해 정체 모를 여자가 저에게 누구냐며 오빠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 여자와 한두 번 만난 게 아닌 듯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오늘은 근처에서 자고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저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내라는 말에도 당황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대충 설명한 여자는 수화기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유흥에 빠져 있으니 제가 눈에 차지 않았을 테고 지긋지긋한 집안에 들어오기 싫었겠죠. 어머님도 여행을 떠나셨고 자유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어머님이 여행을 떠나시자마자 남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과의 인연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그동안에 서러웠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제가 괴로워하자 할머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셨는지 저를 애타게 부르셨어요.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며 힘겹게 방문을 열자 할머님은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고 옆에 앉자마자 할머님은 저를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머님은 이런 집안에 더 이상 붙어 있을 필요 없다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분노하셨지만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시는 할머님을 두고 떠날 순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할머님과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긴 대화를 주고받은 뒤에 제 마음은 더욱더 확신에 차게 되었고 다음날 남편은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네요. 전날에 얼마나 술을 퍼먹었으면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있자 남편은 저를 신경도 안 쓰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남편을 향해 소리치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불렀습니다. 제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순간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급하게 몸을 돌려 자리에 앉았고 얼굴 표정이 밝아져서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서류를 꺼내 확인했어요. 정말이네? 나랑 진짜 이혼해 주는 거냐? 내가 너한테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알아? 우리가 솔직히 이게 사는 거냐? 너는 그냥 우리 집의 가정부처럼 지내고 있으니 나도 예전처럼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 어차피 애들도 당신이 데려갈 거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나보다 당신이 애들 옆에 있어주고 싶을 거 아니야. 양육비는 내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굳이 시간 내서 애들은 안 보여줘도 돼. 지금 내 몸 하나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애들 얼굴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건가? 내 도장까지 전부 준비해놨네. 잘 생각했어. 좋은 선택한 거야. 그동안 살면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제일 많은 대화를 한 거 알아? 집에 와서도 한마디 하지 않던 당신이 이혼하자는 한마디에 얼굴 안색도 좋아지고 말수도 많아졌네. 그렇게 행복하니?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단 한 번도 가정을 깨고 싶은 생각 없었고 당신처럼 유흥에 빠져 살지도 않았어.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한 건 당신을 만나 결혼한 거야.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만나서 나는 행복했었는 줄 알아?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지? 합의 이혼이니까 나머지 재산이나 위자료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서운하지 않게 해결해 줄 테니까. 결국 남편과 저는 다음날 이혼 처리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시모에게 알리자 팔도 유람을 떠난 시모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려서는 저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들끼리 이혼을 결정했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네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싼 뒤에 애들과 함께 현관문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시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으셨어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 시할머님도 모셔가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고 계셨네요. 오랜 기간 제가 보살펴 드렸기 때문에 시모는 더 이상 할머님을 돌봐드리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어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님을 제가 모시고 가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인 거 모르세요? 그이랑 이혼을 했는데 제가 왜 할머님 병시중을 해드려야 하는 건데요? 차라리 그럴 거면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요.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니? 마무리를 잘하고 가야지.
네가 요양원을 보내던 끼고 살던 알아서 하거라. 어차피 오래 못 버티셔. 나중에 세상 떠나시면 어머님 앞으로 태워있는 재산 내가 너한테 일부 떼어줄 테니 그때까지만 모시고 있어라. 나 지금 팔도 유람하다가 너 때문에 중간에 내려왔잖아. 나는 절대 방 안에 계신 어머님 수발 들어줄 생각 없다. 형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가 형님 때문에 계획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요. 여행 다녀온다니까 그렇게 배가 아프셨어요? 며칠 됐다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내일이 제일 중요한 여행 코스인데 형님 때문에 문제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이혼하신다는 말 당장 물으세요. 내가 이혼하는 것까지 동서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할머님 돌봐드리면 되겠네. 이참에 할머님 모시고 여행 가면 되겠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 한 번만 더 내 앞길 막으면 나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시모는 제가 현관문을 나서려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제 머리채를 붙잡아 패대기 치셨어요.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할머님을 모시고 나가라는 시모의 말에 저는 작은 방문을 열었고 휠체어를 타고 계신 할머님을 밖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너희들 뜻은 내가 잘 알았다. 근데 너는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집이 누구 건지 모르고 있니? 내 소유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 거지? 나를 모시기 싫다고 했으니 나도 이제 너희들이 필요가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노인네가 입만 살아가지고 어차피 세상 떠나시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전부 제 거가 되는 거 모르세요? 부양을 포기한 사람한테 재산 분할권은 없다는 거 모르셨나 봐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이 할머님을 보살펴 드린 적 없으시잖아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 제가 들어와서 살게 됐으니 어머님은 그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지 않았잖아요. 할머님은 결정하셨어요. 전 재산을 저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들 전부 녹음도 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으셔도 소용없으세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아직 할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세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소유하고 계신 재산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 모르셨나요? 이 집의 소유권은 저로 되어 있고 할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물들도 저로 옮겨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소유권이 변경이 된 등기를 본 시모와 동서들은 눈이 뒤집혔고 말도 안 된다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은 이미 저에게 다 넘어온 상태였죠. 시모는 할머님이 세상 떠나시면 자연스럽게 재산은 시모의 소유가 되니 모시고 산다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할머님을 모신 건 저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저에게 증여하셨어요. 결국 시모는 나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법적으로 집의 소유권이 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은 집에서 나가줘야 한다고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시댁 식구들은 저와 할머님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할머님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1차 법정에서는 할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의 소유권을 시모와 그 자식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저희 손을 들어주었지만
시모는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할머님은 저에게 남은 재산을 전부 다 넘겨주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집 식구들을 상대로 보란 듯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길 바라시네요. 시모는 1차 법정에서 패소하자 저와 좋은 방향으로 조율을 하려고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왜 이리 미련한지 모르겠네요. 둘째, 셋째 동서들은 시모가 받을 재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괜히 본인들에게 손 벌릴까봐 현재 시모를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서방님들과도 사이가 틀어져 가정의 위기까지 찾아온 상태라고 합니다. 시모는 제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걸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그동안 딸처럼 생각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예전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동안 받았던 할머님과 제가 받았던 상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앞에서 저희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잡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결정에 따라 가족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나이 40대 후반이 되어가는 동안 가족들과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가면서부터 조금씩 오고 가는 대화에 안 좋은 감정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며 표현하지 않았던 불만들 같은 게 하나둘 나오더니 결국 큰 싸움으로 전개가 되어버렸죠. 아직까지도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많이 힘든 상태인데 가족들과도 멀어져 버린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돌아가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신다면 제가 앞으로의 인생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살의 나이에 엄마의 재혼으로 의붓아빠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빠에게는 아들과 딸 둘이 있었습니다.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저를 거부감 없이 오빠 언니들이 잘 받아주었었어요. 친동생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었죠. 비록 7살 정도의 나이였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로 봐선 언니 오빠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친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많이 외로웠었는데 저에게 새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항상 집안이 시끌벅적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서로 잘 지내오면서 세월이 흘러 어느덧 언니 오빠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 새로운 삶을 살아갔고 저 또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네요. 엄마는 아빠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 중에 지금의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저희 품에서 떠나시게 되셨네요. 그렇게 된 이후부터 아빠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오랜 세월 함께 해오면서 집안 곳곳에 많은 추억들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었고 처음으로 서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자 장남인 큰 오빠가 먼저 나서서 한마디 하게 되었고 저는 언니 오빠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화살이 저한테 날라오게 되었네요.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 만큼 옆자리를 지켜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다들 알다시피 지금 한창 사업이 바쁜 터라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나서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딸들이 옆자리를 지켜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둘째 네가 그래도 맏언니니까 직접 나서주는 게 오빠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나도 지금 얼마나 바쁜데. 요즘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내 속을 아주 긁고 있다고. 이래서 명문대 문턱도 못 밟아볼까봐 지금 비상이야. 좋은 학원 알아보느라 얼마나 바쁜데. 셋째 너는 그냥 주부잖아. 우리 중에 제일 한가하지 않아? 집안일 하면 시간도 널찍하겠다. 아빠 옆에 있어주기에는 딱인 것 같은데. 솔직히 셋째는 핑계댈 게 없잖아.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에 집착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봤을 때 네가 살림 봐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 그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언니 말대로 하라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나 그이랑 지금 현재 별거 중이야. 그동안 얘기 안 했었는데 이혼까지 할 생각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나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누굴 돌봐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차라리 막내 네가 모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넷 중에 너를 제일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주셨던 건 사실이잖아?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니 오빠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지? 솔직히 너 오고 나서부터 우리한테 쏟았던 사랑이 전부 너한테 간 건 사실이잖아. 너 오기 전에 막내였던 내가 아빠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걸 빼앗겼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 그래도 아빠가 혼자 계셨을 때와 다르게 많이 웃어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왔었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잃게 된 것도 있으니까 그동안 키워주신 보답으로 아빠 옆자리 지켜드렸으면 좋겠어. 설마 너도 핑계대는 건 아니겠지? 나도 그건 부정하지 못하겠다. 셋째 네가 한 말에 나도 크게 공감되긴 해. 그동안 말 안 해왔지만 서운했던 부분이 많았지. 내가 아빠 옆에 있으면 되니까 이제 그만들 좀 해. 언니 오빠들이 서운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 나도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더 잘하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었다고. 아빠 옆자리는 내가 지켜드릴 테니 이 문제로 더 이상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해결된 거 맞지? 이번 주 내로 준비해서 아빠 집으로 들어오도록 할게. 그동안 저는 가족들에게 딱히 서운했던 게 없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오빠 언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지만 많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도중 잠시 밖에서 통화를 하시던 아빠가 들어오시자 오빠는 제가 당분간 아빠 옆에 있어줄 거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아빠는 혼자 있길 원하셨네요.
너희들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마.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꾸린 가정이나 잘 챙기고 살거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다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러지 말고 도움 받으세요.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할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막내가 뒤에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드릴 거니? 아버지는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솔직히 여태까지 막내한테 주기만 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벌써 얘기가 끝난 상태예요. 아빠는 마음만 받겠다며 제안을 거절하셨고 지금의 가정에나 충실하라고 더는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말에 저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언니 오빠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큰언니는 아빠가 저를 너무 감싸주기만 하려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어요. 장남인 오빠는 아빠가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매일 찾아뵙고 집안 관리하라며 무조건 오빠의 말대로 움직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감정으로 저를 대한 오빠에게 알아서 하겠다는 한마디 한 뒤에 차에 올라타자 언니들이 저보고 버릇이 없다며 화를 내면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언니들은 저에게 아빠 옆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는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갔네요. 저도 그런 말을 듣곤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무색해질 만큼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저에 대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언니 오빠는 엄마가 아빠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가족인 척 받아들여주고 있었던 것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빠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집안일을 도와드렸고 아빠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동안 살면서 자식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며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아빠에게 잘 좀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네요. 비록 저는 아빠의 친딸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셨다고 해요. 저도 아빠를 진심으로 대해드렸기 때문에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건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지 않는 걸 원했었기 때문에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오빠와 언니들은 노력하는 모습은 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부족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상처를 주며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받게 되는 상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 또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결국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에 큰언니의 한마디에 싸움이 시작되었네요. 너 뭐 하는 애야? 지금 이게 최선이라고 음식 내온 거니? 아빠 입이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몇 가지 반찬으로 저녁 때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왔으면 당연히 음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말 음식이 너무 형편없다. 그동안 무상으로 먹고 자고 배부르게 살았으면서 꼴랑 반찬 몇 개 놓고 숟가락 뜨라는 거니? 그동안 이런 식으로 대접해 드린 거야? 오빠가 이런 건 따끔하게 뭐라고 좀 해줘. 그동안 조용히 있었다고
얘가 요즘 하는 꼴을 봐봐. 아주 눈에 가시라니까. 내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아버지는 이런 음식을 잡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막내를 감싸 돌기만 했으니 이런 식으로밖에 대접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으면 고기 반찬이라도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만들 하지 못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내한테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내어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그동안 너희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들이었다. 막내가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준 건데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막내한테 상처를 주면 되겠니? 내가 먹고 싶다는 음식들로만 만들었으니 그만들 하고 숟가락 뜨던지 아니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막내가 내 집에 매일같이 와서 집안일 열심히 하는 동안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이라도 있냐? 너희들은 정작 애비 집이랑 넘어지면 코 닿는 곳에 있으면서 고개 한 번 내민 적 없었잖아. 막내가 제일 먼 곳에 살고 있는데도 똑같이 회사 일하고 퇴근하면 내 집에 먼저 들려서 상황에 맞게끔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막내한테 큰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번만 더 막내한테 상처 준다면 그땐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마. 서로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아빠가 가족으로 받아들인 만큼 너희들도 불만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거다. 서로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으면 저녁 먹고 각자 위치로 돌아가도록 해. 그리고 막내는 아빠랑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 남아 있거라. 언니들과 오빠는 아빠의 말에 한마디도 못하고 차려진 저녁을 대충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빠는 오래간만에 온 만큼 집안 청소와 설거지까지 전부 다 시킨 뒤 저는 따로 방으로 부르셨네요. 밖의 상황이 신경 쓰였지만 아빠의 한마디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따로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집안일에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의 가정에 더 신경 쓰라는 말을 하시려고 부르셨던 거였어요. 아빠는 저로 인해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아픔을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며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곤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죠. 저는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빠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밖에서 언니들과 오빠가 대충 정리가 끝났는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아빠에게 인사를 드린 뒤 불만 섞인 표정을 보이며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분명히 이 일로 인해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더욱더 커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언니들과 오빠의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는 주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고 저는 그동안 조금 소홀하게 되었던 가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온 이후 별일 없이 지내는 듯 싶었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너무 달라진 가족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안부 전화도 오곤 했었는데 아예 연락이 없어서 언니 오빠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해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었죠. 그렇게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때 되면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와도 저와는 말도 섞지 않았고 투명인간 취급해오고 있었네요. 본인들이야 티 안 나게 행동한다 하지만
아빠가 봤을 때 분명 금이 가고 있다는 게 보였는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저에 대한 감정을 쌓아왔던 터라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아빠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오빠와 언니들 또한 아빠의 말에 반박하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야? 나이를 더 먹었으면 그만큼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멀쩡한 놈이 없는 거야?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없는 거니? 아빠가 항상 얼굴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의지해야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서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가정에 불화만 생긴다는 거 몰라? 지금 봐봐라. 막내만 정상이고 너희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점점 더 키워가고만 있잖아. 막내는 너희들한테 불만이 없어서 항상 웃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줄 알아? 아버지는 맨날 막내 동생만 감싸주고 저희는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저희는 찬밥 신세 아니었나요? 오빠 말이 맞아요. 맨날 막내가 불쌍하다면서 좋은 것들도 항상 나눠주려 하고 모든 막내가 우선이었잖아요. 아빠 친자식은 막내가 아니라 저희라고요. 왜 그걸 모르세요? 피를 나눈 자식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너희들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동안 내 전부를 가져간 것들이 너희들 아니야? 막내는 내가 준다고 해도 항상 받지 않고 혼자 자립해서 주어진 환경에 맞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만 하면 내 등에 빨대 꽂아서 전부 다 빨아간 건 생각 안 하고 정작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막내한테 조금 신경 써준다고 그걸 질투해서 이런 일로 아빠 입에서 큰 소리 나게 만들어? 막내만 없었어도 저희 가정에 불화는 없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막내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동안 아빠 옆에 새엄마가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저희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엄마라고 하기도 싫었어요. 아빠가 저희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고 언니들과 오빠는 저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자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아빠와도 안 좋은 감정선이 폭발하고 말았죠. 큰오빠가 저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장례식장에서나 찾아뵙겠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낸 뒤 등을 돌리자 언니들 또한 큰오빠를 뒤따라 가버렸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빠와 단둘이 남게 되자 처음으로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언니들과 큰 오빠는 정말 아빠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뒤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상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점점 지치게 되었고 관계 회복을 하려 했던 저 또한 결국 손을 놓고야 말았네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여행만 다니시던 아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날 받은 전화 한 통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입원해 계시는 아빠는 충격적이게도 엄마의 뒤를 따라가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빠에게 직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엄마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빠까지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빠는 옅은 미소로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려 하셨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기적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무조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빠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셨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 테니 서둘러 치료 받으세요.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는데 이참에 잘 됐지. 자식들도 전부 다 등을 돌려버렸잖아. 내가 바라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실패한 인생 떠나는 게 속 편하지. 그래도 너희 엄마 만나서 함께 살아온 시간은 정말 행복했었다. 아빠 떠나시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가 제 옆에 있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떠나신다면 저도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항암 치료 받으세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요. 아빠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셨지만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계속해서 설득을 시킨 끝에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셨네요. 언니 오빠에겐 아빠가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비밀 유지를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가벼운 병도 아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만큼 큰 병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소식을 큰오빠와 언니들에게 알렸지만 충격적이게도 아직까지 숨은 붙어 있지 않냐며 단 한 명의 자식들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최대한 아빠 곁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고 있던 도중 몇 달 뒤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회사에서 접하게 되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자 그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오빠와 언니들이 순식간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아빠가 세상 떠나신다니까 이제야 얼굴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 그건 네가 우리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 몸 상태는 어떠신데? 오늘 내일 하시는 거야? 내일이 고비라고 하셨어. 더는 눈을 뜨지 못하실 거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좀 전에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신 내용이야. 아무리 그래도 서로 연락은 하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되실 때까지 관심 한 번 없어 하다가 아빠가 세상 떠나실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이제야 나타나선 어쩌자는 거야? 아빠가 눈을 못 뜨시면 작별 인사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후회들 안 할 자신 있어? 네가 왜 우리 감정까지 참견하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좋아서 나온 줄 알아?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라고. 무슨 목적? 아빠가 임종 직전이신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이럴 거면 그냥 다들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아직 하나 남아있거든. 이참에 잘 됐네. 갑자기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자식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되겠어. 당연히 막내 너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니까 여기에 참견할 생각은 하지 마. 너한테는 이런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동안 키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아버지 건물까지 넌 보려는 건 아니지. 어차피 세상 떠나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만약 네가 여기에 의의를 제기한다면 그땐 우리도 너를 곱게 대하지는 않을 거니까 장례식이나 준비해. 아빠가 지금 눈을 감고 계시지만 귀는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네가 친자식도 아니면서 왜 남의 가정에 참견하는 건데? 이론도 줄 수 없다고 오빠가 얘기하는 거 안 들려? 작은 언니는 저를 증오하듯 노려보더니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장례식이나 준비하라며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족이 아닌 남처럼 느껴져 왔네요. 제가 아빠 옆자리를 지켜드리려 하자 큰언니는 장례식 준비하라는 오빠 말이 안 들리냐며 화를 내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병실 밖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급하게 몸을 일으켜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큰오빠가 저를 가로막은 뒤 가방을 건네주며 더는 들어오지 못하게 저와 아빠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네요. 결국 아빠가 얘기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아빠가 입원했을 당시 큰오빠와 언니들이 재산 때문에 달려들 거라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결국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아빠는 예상 시간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보낸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큰오빠와 언니들을 더는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렇게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이었던 그 사람들은 아빠가 남긴 재산을 서로 얼마씩 나눠 가지겠다며 재산 싸움을 하고 있었네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만 했었죠. 하지만 아빠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는지 벌써 몇 수 앞을 보셨고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들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버지 건물 명의가 너로 옮겨져 있는 건데? 우리 몰래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너한테 넘어간 거냐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단지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 오빠랑 언니들이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 나한테 건물이 넘어오니까 많이 당황스러웠나 봐? 여기 빌딩이 380억 정도 된다며?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설마 이 건물 너 혼자 다 가지겠다는 건 아니지? 어차피 소송 걸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송? 언니가 뭘 모르나 본데 아빠가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것 같아? 그동안 아빠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다들 걷어찼잖아? 항상 우애 좋게 지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었어.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켜놓고 아빠가 남겨두고 가신 재산은 가져가시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주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어차피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잖아? 남남인데 나도 이제 정 떼고 살려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그동안 나를 막대한 오빠와 언니들한테 미련 같은 거 더는 남아있지 않아.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앞으로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고.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제 말이 끝나는 순간 큰오빠는 앞에 있는 책상을 뒤집어 엎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무조건 건물을 뺏어오겠다며 난리를 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큰오빠와 언니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지만 아빠가 유언 대용 신탁으로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법정에는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법정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큰오빠와 언니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법정에서 싸우는 도중 듣게 된 건 큰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해가 나기 시작했는지 회복이 불가능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빠는 자식들이 법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 제가 알아서 건물을 처분하길 바라셨어요. 법적으로 승소를 하게 됐으니 이제 건물은 제 소유가 되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저에게 넘어온 건물 때문에 큰오빠와 언니들은 지속적으로 접근할 테고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움받길 원하겠죠. 아빠는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남기고 떠나신 재산을 현명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